자, 이제 요번 시간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해드릴 건데, 이제 보상하는 손해는 원래 이제 1과목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2과목에 있던 내용이 1과목으로 넘어왔어요. 특별한 거 없고, 그게 넘어왔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복숭아하고 병해충 부분이 좀 병해충을 갖다 상세히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상하도록 넘어가고 그 병해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숭아나 병해충 그 설명해 놓은 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그건 나오니까 꼼꼼히 조금 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프린트물은 80페이지 좀 보시면 돼요. 80페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재나 프린트물 이렇게 보고,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병해충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광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광합성 작용. 이 광합성 작용은 보통 입에서 일어나요. 입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입에서 이 물하고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 있잖아요. 이게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이에요.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거든요.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입에서 빛을 받으면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산소. 그래서 이 포도당이 입에 저장이 됐다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뿌리로부터 다른 영양분들로 합쳐져가지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입이 정상적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병해충 같은 거 걸리면 입 같은데 상처 같은 것이 나고 이게 부패하고 썩고 그러거든요.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식물들이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의미에서 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요런 거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내야 돼요. 요거는 그냥 불로하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서 빛을 받으면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야, 요 정도만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포도당들하고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들하고 합쳐져 갖고 몸에 필요한 자기들이 성장하는데 영양분을 만들고 그게 남으면 나머지가 과실로 갖고 과실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식물은 물이 한 80%, 7, 80%가 물로 돼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벼 같은 경우 특히 수도작이라고 물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 흐름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뭐 줄기가 좀 탄탄해야 되거든요. 입이 요런데 입고 있으면 벼에서 이런 것들을 줄기라고 하거든요. 줄기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데 이 줄기가 탄탄하지 병들어갖고 줄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벼가 잘 못 자라겠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자, 요거 하나 좀 광합성이라는 거 하나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에는 보통 걸리는 거, 식물 같은 게 병을 걸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세균에 의해서 걸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것에 의해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주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오거든요. 세균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곰팡이, 우리가 흔히 보는 곰팡이, 이런 것들.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고, 우리도 그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라고 그러거든요. 바이러스가 오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쪽에 세균 같은 경우에서 곰팡이 생기면 썩는 거죠. 썩는 거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 피해를 입힌다든가.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사람하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세균에 의해서 병 걸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서 병 걸리고,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거 있으면 우리 모기 같은 것들이 몸에 딱 붙어갖고 피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작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곤충 같더니 피 같은 거 빨아먹고, 영양분 같은 거 빨아먹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요런 거에 의해서 주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요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작물 파트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복숭아하고 이제 벼 보장하는 병해충 특약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복숭아는 이제 주봄에서 보장하는 거죠. 세균규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균규명법. 그러면 이 세균규명법은 이게 어떤 병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로 세균구면 주로 입에서 발생해요. 입. 근데 이거 가지와 과일에도 발생을 해요. 가지에도 발생을 하고
과일에도 발생을 해요. 이게 봄철 입에 형성되는 병방, 여기에만 나오면 병방과 병징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병징이라는 게 뭐냐?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증상이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증상을 병징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반은 병으로 생겨난 문이요, 문이. 병반은 병으로 생겨난 문이, 병징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증상이고, 병반은 병으로 생긴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막 보다 보면 병반하고 병징하고 막 섞어서 써놓고 막 혼란스럽게 해놨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에 형성되는 병반 증상은 수침상의 적사색 내지 갈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침상이라는 게 뭐냐면, 수침상, 식물 부위의 조직에 수분이 스며들 것 같은 모양의 반점이 생기는 걸 수침상이에요. 수침상은 적자색 내지 갈색의 반점이 생기거든요. 병반은. 이건 뭐냐면, 식물 부위에 조직에 수분이 스며든 것 같은 모양의 반점이 생기는 것은 수침상의 반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에는 세균구멍이 생기면 입에 수침상의 적자색 내지 갈색의 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와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입에서 이제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지에서는 자, 입에도 주로 발생하는데 가지에도 발생한다고 했어요. 가지에서는 병징이 증상이 적자색 내지 암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가지가 고사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린 과실의 초기 병증은 황색을 띠고 차차 흑색으로 변하면 병반 주위가 녹황색을 띠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제 가로넣기가 1순위 가로넣기 나올 확률이 더 많죠. 자, 가로넣기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세균 구멍법 이걸 쭉 설명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뭐냐, 그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세균 구멍법 써줘야겠죠. 다음은 세균 구멍병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시오 하면은 또 찾아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이거 처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러 번 읽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숙지해야 돼요.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입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린 과실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요런 거, 이게 뭐 황색, 흑색에서 녹황색으로 띠게 된다. 요런 것들 좀 알으셔야겠죠. 요런 것들. 색깔 변하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균 구멍병 긴가 아닌가. 그러면 나타나는 형상 있잖아요. 병징이나 병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셔야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꼼꼼히 공부하셔야지 어설프게 공부하면 못 맞춰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뭐 15점까지는 내기는 그렇고 5점짜리 정도는 충분히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100%.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 번 읽어보고 거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어느 정도까지 해놔야 되냐면 다 읽어보고 암기하고 나중에 이대로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건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봐야 돼요. 자, 벼에는 이제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하는 병해충은 병해와 충해가 있어요. 병해는 흰잎마른병, 줄무늬잎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세균성 벼알마른병이 있어요. 그리고 충해는 벼멸과 먹노른병이고, 이거는 충해는 곤충이에요. 곤충. 쉽게 말하면 곤충이에요. 곤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이름에 따라가 있다고요. 이렇게 흰잎 마른뼈, 입이 하얗게 마른다는 거예요. 줄무늬가 입에 줄무늬가 생겨갖고 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그다음에 도열병하고 깨시무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병증이 깨시무늬는 이게 깨시 모양으로 짠짠짠짠하게 이제 무늬가 생기는 거고, 도열병은 좀 크게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크게 무늬가 도열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병증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도열병은 이삭에 많이 와요. 이삭. 이거는 잎 같은 데 많이 오고, 세균성 벼알마른병, 말 그대로요. 세균에서 벼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벼알 있잖아요. 벼알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균에서 벼알이 마르는 병이라. 요렇게 병증 이름 쫓아서 지금 병명들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병해하고 충해는 당연히 구분해야겠죠. 충해는 벼멸과고 먹노린재예요. 7개 중에서. 자, 요런 거 보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흰입 마른병. 우선 병해충 증상 중에서 이제 흰입 마른병. 입이 하얗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입이 흰색으로 마르는 거. 요걸 갖다 흰입 마른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배수가 나쁘고, 요거는 그냥 교재 없는 거, 이게 박스 친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게 좀 추가로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배수가 물이 잘 안 빠지고, 저습지. 땅이 낮고 습도가 높은 지역, 저습지 또는 습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요. 출수기 전후에. 침수지, 장마나 해일 등으로 한동안 물에 잠긴 땅에서 급격히 진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흰입 마른병은 물이 많은 데서 나오고 출수기 전후에 나온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수기 기억해서요. 발병은 보통 출수기 전후, 출수기라는 건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오는 걸 출수기라고 그래요. 출수기 전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후에. 그러나 상습 발생지에서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초기에 이게 출수기까지 안 가고 출수기 이전 줄기 물을 심고 나서 바로 초기에도 발병한다는 거예요. 드물게는 모판에서도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모판이라는 것은 모판에다 모를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요렇게 논으로 이양을 해요. 논을 이양하기 전에 그 싹을 틔워놔갖고 있는 것을 모판이라고 그래요. 모판 이양하기 전에 벼요. 이걸 모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병, 이런 거 잘 안 해요. 보통 출수기 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출수기. 그런데 상습 발생에서는 초기에도 발병하면 드물게 모판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모를 갖다가 모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양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출수가 되고 이게 벼가 익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익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대부분 흰입 마른병은 출수기에 나타나는데 이 모판에도 생기고 이양 초기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도.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병증은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엽신과 엽초에 나타나며 때에 따라서는 벼 아래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엽신과 엽초. 자, 엽신과 엽초 좀 설명해 줄게요. 엽신, 이렇게 벼가 이렇게 쭉 나왔으면은 요렇게 이게 줄기거든요. 벼 줄기가 생겼을 때게 이 줄기가 생기는 초기 입구 부분을 엽초라고 하거든요. 엽초라고 하고 요렇게 나오고 옆으로 나온 잎사귀 있잖아요. 요걸 엽신이라고 엽신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죠. 줄기라고 하거든요. 줄기라고도 하고 또 가지라고도 해요. 가지. 이게 줄기고 여기서 이제 줄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나중에 이삭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출수라고 하거든요. 이삭이 나오는 거. 이렇게 요걸 출수라고 하거든요. 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엽초와 엽신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보고, 벼 아래라는 것은 이삭이 나와갖고 이렇게 나달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를 갖다 놓은 벼 아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병증은 주로 엽신, 엽초에서 나타나며 때에 따라서는 벼 아래서 나타난다. 병반은 수일이 경과하고 황색으로 변하고 병에 나타나는 반점의 특징, 그 다음에 선단부터 하얗게 건조함이 급속히 입이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입이 하얗게 마르니까 흰입 마른병이죠. 흰입 봐요. 이렇게 입이 하얗게 마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 흰입 마른병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게 요거 이런 것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쭉 설명해갖고 이거 너무 말 써놓으면 이렇게 발병은 보통 출수기 전후에만 나타나고 초기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초기에 모판이나 이런 데 발생하는 거 틀린 얘기죠. 주로 병증은 주로 줄기에 나타나며 이것도 틀린 말이죠. 엽신하고 엽초예요. 또 벼 아래도 나타나요. 병반은 수일이 변하고 황색으로 변하고 선단부부터 하얗게 건조미 급속히 말라 죽게 된다. 이런 것은 황색으로 변하고 이거 갈색이라고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 이렇게 가로치기 하고 이런 거 집어 넣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 낼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니 완벽하게 조금 외워놔라. 이렇게 하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같은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병진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줄무늬 입마른병, 이거는 줄무늬가 이제 입에 줄무늬가 줄무늬처럼 이렇게 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줄무늬처럼 마른다는 것을 줄무늬 입 마른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매개청인 애멸구에 의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애멸구. 이거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멸구에서 전염이 되고 잎과 줄기가 마른다는 거예요. 잎과 줄기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게 나타나냐? 조기 파종, 조기 이양했을 때 주로 발생을 하며 이삭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줄무늬 잎마늘병은 조기 파종이나 조기 이양했을 때게 좀 생긴다는 것이 줄무늬 잎마늘병이요. 요게 가장 특징은 뭐냐면 애멸구가 옮긴다는 거예요. 줄무늬 잎마늘병은 종자나 접촉, 토양에 의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고 종자에서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거 접촉을 했다든가 토양 같은 데서 생기지 않고 주로 매개충의 애멸구 있잖아요. 애멸구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라는 거예요. 애멸구가 전염시키다 이 병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곤충이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멸구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야. 나머지 흰잎마늘병은 요런 것들은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병이에요. 줄무늬 잎마늘병은 애멸구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다. 요거 하나 딱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전형적인 병증 나타나는 현상은 넓은 황색 줄무늬가 생긴다든가 이 황색 줄무늬가 생긴다든가 혹은 황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황화 증상은 뭐냐면 빛이 부족하여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즉 녹색의 식물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요. 황화 증상이나 누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렇게 변하는 증상. 요거를 갖다 줄무늬 잎마늘병에서 황색 줄무늬나 황화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런 거 가로쳐 놓게 딱 하면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입이 도장하면서 뒤틀리거나 아래로 처진다. 입이 도장이 뭐냐면 길고 연하게 자라는 거, 이거 제대로 안 하고 키만 쏙 커버리는 것을 갖다 도장이라고 그래. 도장. 입이 도장하면서 뒤틀리거나 아래로 처진다. 일단 병에 걸리면 분원경도 적어지고 출수되지 않으면 출수가 되어도 기형 이상을 형성하거나 불완전 출수가 많다. 이런 거. 쉽게 해서 이거 줄무늬 잎마늘병에 보면은 출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바이러스병인데 이게 걸리면은 병증은 황색 줄무늬나 황화 증상이 나타나고 입도 쓸데없이 막 도장에서 크고 뒤틀려 아래 처지고 그다음에 분열도 적어지고 출수되지도 않고 여기 출수되어도 기형의 이삭을 형성하거나 불완전 출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분열이 나오는데 분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할은 쉽게 해서 좀 가지치는 거예요. 내가 딱 그림에다 먼저 그러는데 분할 우리가 무판에서 하나를 이렇게 딱 심어요. 이게 하나를 심으면은 하나를 갖다 이식을 해갖고 심었단 말이에요. 이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이 눈이 있잖아요. 연대 눈이 있어요. 밑에 눈에서 요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가지가 나와서 1차 분할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한번 이거도 이 눈에서 요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 1차 분할 가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차 분할 과정에서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분할해서 나오는 걸 2차 분할 과정이라고 해요. 또 한 번 해요. 이렇게. 또 2차 분할 과정에서 또 한 번 나오면 3차 분할 과정. 요렇게 새끼쳐서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이 있으면은 눈에서 요렇게 해갖고 1차 분할 과지가 나오고, 여기 1차에서 2차 분할 과지가 나오고, 2차 분할 과지에서 3차 분할 과지가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은 이게 분할이랑 계속 섞이쳐 가는 거예요. 변은 그래서 요런 거, 원래 묘판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 3개 정도만 심어 넣어도 나머지 이렇게 분할해갖고 싹 새끼쳐가지고 한 20개가 넘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분할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벼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줄무늬 잎마늘병이 생기면은 분할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수도 잘 안 되고. 자, 요런 형상이 일어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들 이해를 하고 꼼꼼히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줄무늬 잎마늘은 황색 줄무늬나 황화증상이고 애멸구에서 옮기는 거고 분할도 안 되고 출수도 잘 안 되고 잎은 도장돼갖고 뒤틀린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요거 여러분들 서술해서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요거 가로쳐 놓고 이렇게 가로놓기 하면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요런 거 특징 있는 거 요런 거에서 꼼꼼히 좀 다 외우셔야겠죠. 자, 입에 줄무늬 생기는 거다. 요렇게 조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깨씨무늬병. 깨씨 모양의 무늬가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깨씨무늬병. 요렇게 보면 깨씨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거 요런 걸 갖다 깨씨무늬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깨씨무늬병, 도열병은 또 깨씨무늬병과 좀 비슷한데 도열병은 이 무늬가 커요. 요렇게 무늬가 다이아몬드처럼 큰 게 도열병이에요. 도열병 같은 거는 주로 이삭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요거 같은 거 잎 줄기 요런 거 벼 아래 다 나타나거든요. 주로 잎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입에서.
가시 모양의 점만한 게 조금 누렇게 나타나는 걸 가시 무늬병이라고 해요. 자, 가시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병이고 도열병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질소 인산들이 용탈한 노후화답, 사질토양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후화답이나 사질토양에서 많이 나타난 거죠. 질소 인산들이 용탈한 비료 성분들의 물에서 이동하는 것을 용탈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가 노화, 늙은 그 논이다가 보시면 돼요. 이게 토양이 노화되어 추락현상이 나타나는 거. 사질토양, 모래 함유율이 많은 땅, 이런 데서 나타나고, 유수 형성이나 출수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출수. 이 출수라는 것은 이렇게 벼가 줄기 밖으로 나오는 거고, 유수 형성이라는 것은 출수기 한 30일 전을 갖다 유수 형성기라고 그래요. 유수 형성기. 요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 무늬병은 어디에 나타나? 잎에도 나타나고, 줄기에도 나타나고, 벼 알 같은 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잎에서 초기 병의 현상은 암갈색 타원형 괴사부 주위에 암갈색 이게 타원형 이렇게 괴사부 주위에 황색 중독부를 가지고 황색 중독부. 이게 중독부란 말이 좀 애매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같아요. 황색 중독부라는 것은 이 괴사부 주위에 있잖아요. 식물로서 입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광합성 같은 거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중독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황색부 중독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원형의 대형 병반으로 윤문이 생긴다. 윤문. 둥근 모양의 무늬를 가진 반점을 갖다 윤문이라고 그래요. 시간은 처음에 이렇게 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암갈색 초기 병반 암갈색 타원형 괴사부제 이렇게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암갈색 부위에 이렇게 황색 중독부 저기 이제 역할을 못 오는 이렇게 중독부가 생기고, 요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형의 대형 원반으로 이렇게 갖고 둥근 모양의 무늬를 가진 윤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입에서는 초기 변화 암갈색 같은 것이 타원형 괴사부죠. 황색의 중독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원형의 대형 병반의 윤문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쳐 놓으면 집어 넣어야겠죠. 입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가시 무늬병 이렇게 쭉 좀 알아놓으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입 줄기에는 흑갈색 미세 무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흑갈색 미세 무늬가 발생하고 이후 확대하여 합쳐지면 줄기 전체가 담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흑갈색으로 나타났다가 잎이 줄기가 담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삭 줄기에는 흑갈색 무늬에서 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흑갈색으로. 요런 거 좀 색깔 변하는 것도 잘 알아놔야겠죠. 요런 거. 자, 줄기에는 흑갈색의 미세 무늬가 발생했다. 이후 확대 점차 합쳐지면 줄기가 담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삭 줄기에는 흑갈색 줄무늬에서 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고 도열병과 같이 이삭 끝에서 빠르게 침해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삭 끝에서 빠르게 침해하는 일은 없는데, 자, 도열병은 이삭 끝부터 그럼 거꾸로 생기면 온다는 거예요. 벼 아래에서는 암갈색의 반점으로 되고 후에는 회백색 붕괴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회색 붕괴부라는 건 이렇게 벼 아래 이렇게 벼 알이 있으면 이렇게 좀 파인다는 거예요. 파이는 걸 갖다 붕괴라고 그래요. 요런 거 붕괴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특별히 요걸 갖다가 어떻게 뭐 공부를 해서 이해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게 많아요. 요런 것들 해서 가시 무늬병이 있을 때 입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줄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입에서는 초기 병반은 암갈색의 타원형 괴사부지 황색의 중독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윤문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줄기에서는 흑갈색의 미세무늬가 생기고 전체가 다 담갈색으로 변하고, 이삭 줄기에서는 흑갈색 중무늬에서 흑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도열병 같은 게 그게 빠르게 침해들은 없는데 벼 아래에서는 암갈색으로 반점이 되고 후에는 회색의 붕괴부를 갖다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시 무늬병 그림 같은 거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잎, 줄기, 벼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에 나오는 흑갈색, 담갈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서 보는 게 좀 더 빨라요. 제가 설명을 봐도. 자, 가시 무늬병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도열병은 우리가 병이 많이 일어나는 게 도열병이에요. 도열병. 그리고 이삭이나 이게 가지 같은 데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열병. 자, 도열병은 어떻게 나타나? 분생자에 감염되며 보통 입에 검은
빛을 띤 갈색의 불규칙한 반점이 생기고 잎 전체가 갈색이 되어 마르게 된다. 생육기에 비가 자주 오고 여름처럼 온도가 낮을 때 특히 냉해가 심하면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생자라는 게 나는데 분생자가 뭐냐? 이건 무성생식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분생자라는 것은. 자, 유성생식이란 뭐냐? 암수라는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하여 교배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균 같은 거 있으면은 세균 같은 게도 이 세균도 암수가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요거 그 다음에 분생자는 이게 유성생식이라고 그래요. 무성생식은 뭐냐? 스스로 동일 예찬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고 똑같은 것을 갖다 암수 교배 없이 하나 또 더 만들어내는 거. 요걸 갖다 무성생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열병은 이 분생사에서 도열병은 분생자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무성생식 하나다는 거예요. 분생자라는 것은. 자, 도열병은 분생자에서 생긴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이해를 해 놓으세요. 도열병균은 진균의 일종으로 진균이라고 해서 세균이요. 세균의 일종으로 잔향균이나 빵이나 떡에서 푸른 곰팡이 있잖아요. 푸른 곰팡이를 갖다가 잔향균이요. 잔향균에 속하는 진균의 일종으로 잔향균에 속한다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 소득에 세균의 일종으로 푸른 곰팡이 잔향균에 속한다는 거예요. 종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종자 있잖아요. 병든 잔재물에서 겨울을 지나 1차 전염원이 되고 2차 전염은 병방상이 형성된 분생포자의 바람에 날려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예요. 분생포자. 이 분생포자라는 걸 뭐라 하냐면 요거 무성생식 하나라고 그랬어요. 무성생식. 스스로 교배 없이 스스로 똑같은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요런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열병균은 이렇게 종다나 병든 잔재물 갖다 볏짚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다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 미사 가지 등의 지상 부위의 병반을 형성하나 병으로 인한 반점이면 이게 이 미사 가지 도열병이 가장 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입도열병. 입에 나타나는 것은 입도열병이라고 그래요. 입도열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삭에 나타나는 거 이삭도열병이라고 그래요. 도열병이라고. 이삭가지에 나타나는 거 이삭가지 도열병이라고 하는데 이 입하고 이삭가지 도열병이 가장 흔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삭도 나오고 막 줄기도 나오는데 이삭이나 줄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입에는 방추형, 가운데가 굳고 양끝이 가는 모양, 방추형. 이게 방추형이라는 게 방추형. 요렇게. 방추형. 여기 깨시무늬병은 좀 조그만인데 도열병은 이렇게 마른 모양으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병반이 형성되어 심하면 포기 전체가 붉은빛을 띄우며 자라지 않게 되고 이삭목이나 이삭가치는 옅은 갈색으로 말라 죽으며 습기가 많으면 표면에 잿빛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잿빛 곰팡이. 요렇게 잿빛 곰팡이가 핀다.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이삭목, 이삭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하나가 이삭이에요. 이삭. 여기 이삭인데 이삭목이라는 것은 요렇게 이삭으로 들어간 그 길목 있잖아요. 이걸 이삭목이라고 그래. 이삭목. 요거를 이삭목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삭목마디도 작은 이삭들이 또 나오거든요. 작은 이삭이 나오는 것을 이삭목마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삭에 있는 요렇게 안에 있는 이렇게 줄기 있잖아요. 이걸 이삭줄기라고 그래. 이삭줄기. 자, 이삭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갖다 좀 상세히 보면은 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삭목이 있고, 여기에 이삭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이삭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렇게 좀 이삭목, 여기 이삭목, 작은 이삭이 나오는 것을 이삭목마디라고 그래요. 마디라고 하고, 요 안에 있는 것을 이삭줄기라고 하거든요. 이삭줄기. 이삭줄기라고도 하고, 이삭가지라고도 하고 그래요.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원줄기랑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갖다가 가지라고 하는데, 이 가지가 나오는, 여기 밑둥에서 이렇게 가지가 분할되고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라고 하는데, 이 가지가 또 이게 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가 되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나 줄기나 이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열병 같은 것은 병이 조금 많이 와요. 도열병이 오면은 이삭 같은 것을 갖다가
입이나 이상이나 이사까지 있잖아요. 입이나 이사까지 같은 것에서 병이 생기면 좀 치명적이잖아요. 이거 수확을 거의 못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도열병 같은 거면 빨리 발견해서 그 약 같은 걸 많이 치죠.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도열병 균은 같은가 무성생식의 하나인 분생포자에서 바람에 달려서 공기를 전염한다는 거예요. 분생포자 기억하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기 M19가 옮기는 거, 세균을 옮기는 거, 이거 옮기는 바이러스에 걸려 줄무늬 입만원병이었죠. M19가 옮기는 거, 이거 바이러스 옮기는 걸 줄무늬 입만원병이고, 분생포자에서 옮기는 건 도열병이에요, 도열병. 도열병은 입이삭, 가지 등의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입이나 이삭까지 가장 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방추형, 이런 다이아몬드 형성되고, 폭이 전체가 붉은빛을 띠거나, 자라고 또 이상목이나 이삭까지 있잖아요. 이상목이나 이삭까지는 얇은 갈색으로 말라주고 습기가 많은 곳에 습기가 많은 폼에는 제피 곰팡이 같은 것이 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완전 숙지해야 돼요. 이렇게 도열병 생긴 것들이 이렇게 도열병이 생기면은 요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삭이 다 이렇게 붓게 이렇게 다 붉어져 갖고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확에 치명적인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벼알 마른병. 이게 벼 아래 세균이 침입해갖고 말랐다는 거죠. 요건 기억이 좋죠. 세균성 벼알에 요런 게 벼알이잖아요. 벼알에 세균이 침입해갖고 다 말라 죽는 걸 갖다가 세균성 벼알 마른병이에요. 요거는 짐승 등의 존재에다가 나타나는데 벼알이 황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황색으로. 주로 벼 아래 발생하나 엽초, 아까 엽초였죠. 잎사귀 형성되는 줄기가 형성되는 초기 입구 엽초에서도 병증이 보인다는 거예요. 벼알은 기부부터 황백색, 기부라는 것은 벼알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요. 껍질부터 황백색으로 변색 및 확대되어 전체가 변색된다는 거예요. 포장. 그 다음에 벼알에 생기는 거 표장이라는 거 논 밖과 채소박을 통틀어서 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바닥에서 일찍 감염된 이삭은 전체가 엷은 붉은색을 띠며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꼿꼿이 서 있으며 벼알은 배의 발육이 정되고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이렇게. 주로 이제 벼 아래서는 논에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종자에서도 생긴데, 이게 감염된 종자를 파종한단 말이에요. 파종이 심한 경우 발하지 못하거나 부패되며, 감염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전개되지 못하거나 생장이 불량하여 고세된다는 거예요. 전개. 이 정에 꽃 피우는 거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개에 갖다 꽃 피우는 걸, 꽃이 활짝 다 피는 것을 전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싹이 있잖아요. 벼알 이렇게 물에다 싹을 틔우거든요. 요게 발하고 싹이 나오거든요. 이게 싹이 나오는 걸 이렇게 발하라고 하고, 발하가 된다면 이게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 이 성장을 못하는 거, 전개하지 못하는 거, 이게 성장을, 줄기 같은 게 성장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이 갖다가, 전개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세균성 벼알마른병은 주로 벼 아래서 나타나는데, 종자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논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로 벼 아래서 나타나는 것이 세균성 벼알마른병. 벼 아래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자에서 나타나고 논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포장. 일찍 감염된 여기 이삭은 전체 엷은 붉은색을 띠면 이런 것들 다 기억해 놔야 돼요. 엷은 붉은색 띠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꼿꼿이 서 있으며 벼알은 배우 바르게 쭉정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염된 종자를 받아 심한 경우 발화를 뭘 못하냐, 싹을 못 틔우고 부패되며 감염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발화는 되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물량 고사한다는 거. 자,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세균성 벼알 마른병까지 하고 이제 벼멸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